안녕하세요. BIO 성형외과 홍성표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을 할 때 눈이 덜 감기는 토환이 생길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는 토환은 수술하지 않은 눈에서도 생길 수 있고, 수술하기 전에는 토환이 없었으나 수술 후 토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수술을 하였을 때는 토환이 없었지만 재수술을 하고 생길 수도 있고, 이미 토환이 있는데도 재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으면 눈물이 많이 나거나 건조하고, 눈이 빡빡하거나 눈이 떨리는 경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적으로 토환이 없지만 눈 감는 기능이 약한 경우에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 콧등이나 뺨이 떨리는 증상, 치통, 측두부 통증이나 이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변하는 느낌이 있고, 불빛에 예민해지고, 미간이 쪼이고, 눈을 뜨고 감기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토환과 관련된 증상은 개인별 차이가 심합니다. 토환이 원래부터 있던 눈은 토환이 심해져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술 후에 생긴 토환에 의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토환의 정도는 좋아져도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다 감기지 않는 선천성 토환은 30% 정도 있다는 보고도 있고, 토환이 심하지 않으면 토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눈 수술을 하기 전에 토환의 유무나 눈 감는 힘에 이상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수술 방법과 수술 정도를 정해야 합니다. 눈 감는 기능은 눈을 덮고 있는 근육인 알륜근의 힘에 의해 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 중 사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속눈썹 근처의 근육이 눈을 감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꼬리 부분의 힘이 눈을 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꼬리 힘이 좋으면 눈이 잘 감기는데, 만약 이 힘이 약하면 눈을 감을 때 눈꼬리가 안으로 밀리기 때문에 덜 감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약한 경우나 뒤트임을 한 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쌍꺼풀 재수술 방법 중 눈 감는 근육의 힘이 약해질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술을 여러 번 한 경우는 수술 횟수가 많아질수록 눈 감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를 절제하면 눈 감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 쌍꺼풀 크기를 줄이기 위해 그림 A 부분을 절제하면 눈 감는 힘이 많이 약해지게 되며, 특히 무쌍 수술을 하면 이 부위 피부를 많이 절제하기 때문에 토환이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속눈썹 근처의 근육을 손상시키는 수술, 즉 들린 속눈썹을 내리는 수술, 즉 외반직을 교정하는 수술과 쌍꺼풀을 푸는 수술도 눈 감는 힘을 많이 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8번의 수술과 2번의 지방이식 수술을 한 눈으로 쌍꺼풀 크기를 줄이기 원하여 두 줄 따기를 한 경우인데, 토환이나 증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눈매 교정술, 지방이식, 퇴축 수술을 총 10번의 수술을 한 후에 토환이 있었고, 졸려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원하여 재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수술 후 토환은 조금 더 심해졌으나 증상은 더 심해지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수술 횟수가 많아질수록 눈 감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눈 감는 근육은 고무줄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하는데, 수술을 여러 번 하면 이 근육에 흉이 쌓여서 탄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눈 감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4번의 수술 후 쌍꺼풀 크기가 커서 줄이는 재수술을 원하였던 경우로, 재수술 후 미용적으로 많이 호전이 되었고, 토환은 수술 전과 비슷하였지만 눈 시림 증상이 남았던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5번의 눈 수술 후 쌍꺼풀 크기를 줄이기 원하여 재수술을 하였던 경우로 미용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토환도
심해지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구건조증, 눈 당김 증상 등이 나타났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수술 횟수가 많은 눈의 재수술 시에는 눈 감는 기능이 약해져서 이에 관련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눈 감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수술 시 피부를 절제하는 경우입니다. 쌍꺼풀 크기를 키우기 원하는 경우에 라인 위의 피부를 절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라인의 크기를 줄이거나 흉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인 밑에 피부를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토안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라인이 작아서 크게 만들기 원하였던 경우로 라인 위의 피부를 절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술 후 초기에 눈이 덜 감기는 증상이 발생했던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두 차례의 수술 후 피부가 부족하고 눈이 덜 감기지만 흉이 심해서 흉을 제거하기 원하였던 경우입니다. 흉을 절제하는 재수술 후 유관적 토안은 비슷하였지만 눈 감는 기능이 약해져서 노출 증상은 수술 전보다 조금 더 심해졌던 경우입니다. 다음은 절제 방법 중 무쌍 수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쌍꺼풀을 줄여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수술인데 눈 감는 근육 중 가장 중요한 속눈썹 근처의 피부와 근육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토안도 심하게 남고 이로 인한 노출 증상도 심하게 남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수술입니다. 타병원에서 무쌍 수술 후 토안이 심하게 남아 내원한 경우입니다. 피부는 여유가 있고 안검하수도 적유정 상태이지만 무쌍 수술로 인한 토안이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속눈썹 근처의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는 수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눈썹이 들린 외변증의 경우에 속눈썹을 내리는 수술, 그리고 쌍꺼풀을 푸는 수술을 할 때는 쌍꺼풀 라인 밑에 근육 사진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바닥에서 떼어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위의 근육 힘이 약해지게 되어 토안이나 눈 감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수술을 하면 사진의 경우와 같이 미용상으로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눈 감는 힘이 약해져서 수술 후 한 달에는 그림과 같이 심한 토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심한 토안은 3달 정도 되면 원래 상태로 호전이 되지만 증상이 남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4번의 눈 수술 후 쌍꺼풀 크기를 줄이고 흉을 제거하고 들린 속눈썹을 내리기 원하여 재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수술 전에도 경도의 토안이 있었고 수술 후 유관적 토안은 심해지지 않았지만 노출 증상이 남았던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4번의 눈 수술 후 토안 증상이 있었지만 흉을 제거하고 강한 쌍꺼풀을 교정하며 들린 속눈썹을 내리기 원하였던 경우입니다. 눈 감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쌍꺼풀 크기는 2줄따기로 줄여주고 들린 속눈썹을 내리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토안은 심해지지 않았지만 눈시림이나 안구건조증은 심해졌던 경우입니다. 쌍꺼풀 푸는 수술 후 생기는 토안의 경우입니다. 오른쪽 눈의 쌍꺼풀을 풀어서 반대편에 맞춰주기 원하여 쌍꺼풀 푸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중간 사진처럼 수술 후 토안이 생겼지만 미용적으로 원하였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눈 감았을 때 처진 피부가 덮여서 토안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쌍꺼풀 재수술 시 수술을 여러 번 한 경우, 쌍꺼풀 크기를 줄일 때 절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들린 속눈썹을 내리는 수술을 할 경우, 그리고 쌍꺼풀 푸는 수술을 할 경우에 눈 감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절제 방법보다는 2줄따기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들린 속눈썹도 보존적으로 내리는 것이 좋으며 쌍꺼풀 푸는 수술보다는 2줄따기로 쏙꺼풀을 만들어주는 것이 토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